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심리학자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무례함이 초래하는 숨겨진 피해. 무례함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관계에서 심각한 벽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무례함이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것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례함은 훨씬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대화를 중간에 끊는 행동,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말투, 혹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던지는 한마디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다. 김영숙 씨는 자신의 무례한 행동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멀어졌는지 고백한다. 몇 년 전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막내딸이 제안한 의견을 무심코 "그건 말도 안 되라며 일축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말이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딸은 중요한 가족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그녀와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김 씨는 몇 년이 지나서야 딸이 그때 자신의 말을 얼마나 상처로 받아들였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무례한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를 점진적으로 훼손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심리학자 이민호 박사는 무례함이 반복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에는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커진다. 이 박사는 무례한 행동은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고 말한다. 무례함은 가까운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웃,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무례한 말과 행동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한 동네에서 수년간 살았던 박종화 씨는 예전에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인해 이웃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박 씨는 당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후 이웃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친하게 지냈던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다.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무례한 말투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무례함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례한 행동을 줄이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깊게 호흡하며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무례함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를 이끌어낸다. 이민호 박사는 매일 작은 감사의 순간을 기록하거나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은 무례함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의 행동 변화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영숙 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과의 대화를 할 때마다 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전에 딸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딸에게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주 표현하며 관계를 다시 쌓아나갔다. 이런 노력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딸과의 대화가 점차 늘어나고 두 사람 사이에 잃어버린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무례함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저지르는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한다. 둘, 무례함으로 잃는 기회들. 무례함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기회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이나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한 채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한다. 이는 가족 간의 모임에서부터 직장에서의 기회, 친구들과의 중요한 관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명자 씨는 몇 년 전 가족여행에서 제외된 경험을 이야기한다. 당시 그날은 큰아들의 여행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런 계획으로 여행을 가면 제대로 즐길 수 있겠니? 라며 여러 번 지적했고,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점점 피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가족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고, 최 씨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가 너무 간섭하고 비판적으로 굴었던 것을 후회했다며 그 여행이 그녀의 삶에서 큰 공백으로 남았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무례한 말이나 행동이 특정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소중한 기회들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은 무례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결국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함께할 수 있는 귀중한 순간들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무례함이 기회 상실로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심리적 안정감을 대고 있다. 관계 전문가 정수연 박사는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그러한 불편함이 반복되면 관계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이는 무례함이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거리감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준호 씨는 직장에서 무례한 말투로 인해 승진의 기회를 놓쳤던 경험을 나눈다. 그는 회의 중 동료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라며 반복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말이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료들은 그를 비협조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그의 상사는 그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했고 결국 승진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다. 김 씨는 그때 내가 동료의 의견을 좀 더 존중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후회했다. 무례한 태도는 단순히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중요한 순간과 기회를 빼앗아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먼저, 대화 중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아이디어는 정말 흥미로운데요와 같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대화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는 무례한 말을 피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작은 행동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정수연 박사는 무례함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와 공감을 실천할 것을 권장한다. 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다고 강조한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최명자 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녀들의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고 대신 자녀들에게 내가 계획한 일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하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자신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중요한 순간에 초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의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무례함은 한순간의 실수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중요한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셋. 공감의 중요성. 무례함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공감을 실천하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예의 있는 태도를 넘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공감을 배제한 채 자신의 관점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박정희 씨는 군감의 부족이 어떻게 관계를 악화시켰는지 이야기한다. 몇 년 전 박 씨는 딸과의 대화에서 딸의 고민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을 강조했다. 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들다고 말했을 때 박 씨는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스트레스라는 말조차 할 틈이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딸은 자신의 감정이 무시되었다고 느꼈다. 결국 딸은 더 이상 박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고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군감 부족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심리학자 김하영 박사는 군감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핵심 요소라며 군감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이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군감의 부재가 장기적으로 깊은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군감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다. 이는 단순히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의 표현과 함께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김정우 씨는 군감을 통해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나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의 이웃이 공사소음 문제로 불평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응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이웃과의 관계는 점차 나빠졌고 서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김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졌고 어느 날 이웃에게 찾아가 공사소음이 정말 많이 힘드셨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라고 사과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이웃은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었고 둘 사이의 갈등은 점차 해소되었다. 공감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중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며 더욱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하나 씨는 친구와의 갈등을 공감으로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친구가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거야 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친구와 대화를 통해 친구가 가족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그녀는 친구를 더욱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었다. 정 씨는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하영 박사는 공감을 실천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한다. 그는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너무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하면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 라고 되풀이하는 방식이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이 들리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또한 비언어적 신호, 즉 눈맞춤, 고개 끄덕임, 미소와 같은 표현도 공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감은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이기도 하다.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박정희 씨는 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감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경험만을 이해하지 않고 딸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 감정을 인정하려 노력했다. 내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간단했어. 그저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도 우리 사이가 훨씬 나아졌어 라고 박 씨는 말했다. 공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도구다. 작은 노력으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사과의 중요성. 진정한 사과는 깨진 관계를 복구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과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형식적인 말로만 끝내는 실수를 저지른다.
진심 어린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를 덜어주는 데 필수적이다. 이정숙 씨는 손자와의 갈등을 사과를 통해 극복한 경험을 나눴다. 어느 날 그녀는 손자가 공부를 게을리한다는 생각에 넌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니? 라고 꾸짖었다. 손자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후로 그녀와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손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손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자에게 다가가 그날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어. 정말 미안하다. 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손자는 처음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 괜찮아요. 저도 그날 예민했어요 라고 대답하며 관계가 회복되었다. 심리학자 박성준 박사는 진심 어린 사과의 3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둘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 셋째,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 박사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진정성은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한다. 사과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무례한 행동이나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에 큰 타격을 준다. 이를 회복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과는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김지훈 씨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을 사과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한 회의에서 동료의 아이디어를 경솔하게 비판하며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후 그 동료는 그와 협력하기를 꺼렸고 팀워크가 크게 약화되었다. 김 씨는 이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 동료를 만나 그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을 했던 것 같다. 미안해. 너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동료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김 씨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둘은 다시 협력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진정한 사과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개인의 성장을 돕고 관계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사과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미래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에서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다. 박민정 씨는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과의 중요성을 배운 사례를 공유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의 절하 대화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친구의 의견을 비난했다. 이후 친구는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고 박 씨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며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날의 감정을 설명하며 용서를 구했다. 친구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편지에 담긴 진심을 느끼고 다시 연락을 주었다. 박 씨는 사과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복원하는 진정한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언어와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날 내 말투가 잘못되었어. 대신 그날 내가 너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점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한 사과 후에는 변화를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에게 사과가 진심임을 증명하고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말을 다질 수 있다. 사과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관계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치유와 성숙을 가져다준다. 이정숙 씨는 손자와의 관계에서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통해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그녀는 사과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제 나는 내 말과 행동에 더 신중해졌어라고 덧붙였다. 사과는 단순히 한마디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를 복원하고 신뢰를 쌓으며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다. 진정한 사과는 사람들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다. 다섯,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 무례한 행동은 동종 감정이 격해질 때 발생한다. 순간적인 화나 짜증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이런 무례함을 방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단순한 말다툼이 깊은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영식 씨는 화를 참지 못해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진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몇 년 전 친구와의 여행 중 일정 변경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의견이 무실이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친구에게 내가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친구는 충격을 받았고 이후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김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이 친구를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깨닫고 후회했지만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무례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이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정 전문가 이지연 박사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만 이는 오히려 무례한 행동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한다. 그녀는 감정을 조절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다 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단순히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상황을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김정화 씨는 딸과의 대화 중 이 방법을 활용해 갈등을 예방했던 경험을 나눈다. 딸이 자신의 학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씨는 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순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 결과 딸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대화할 수 있었고 둘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었다. 감정을 관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자기거리 두기다. 이는 감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만약 내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느껴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우 씨는 이 방법을 통해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동료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비판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려 했지만 대신 한 걸음 물러나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는 동료의 비판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개선하려는 의도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 후 그는 동료에게 내 의견을 잘 들었고 프로젝트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하며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감정 관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작은 갈등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명상과 같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실천하면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이지연 박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소한 문제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는 감정 조절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김영식 씨는 이후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였고 이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으니 화를 낼 일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나아졌죠라고 김 씨는 말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면 무례한 행동을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정을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주변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다. 6.
친절로 남기는 유산. 사람들은 자신이 남기는 유산이 무엇일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더욱 중요해진다. 무례함과 부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지만, 반대로 친절과 따뜻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긍정적인 유산이 될 수 있다. 친절은 단순한 말이나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최정자 씨는 그녀의 어머니가 친절로 남긴 유산을 이야기한다. 최 씨의 어머니는 승절의 마을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말과 행동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었고, 작은 감사의 표시도 잊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마을 회관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최 씨는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함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친절이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심리학자 이민경 박사는 친절한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힘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친절은 전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따뜻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절은 반드시 큰 행동일 필요는 없다. 작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사소한 보응이라도 상대방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김상우 씨는 자신이 젊은 시절 받았던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대학생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네 가게 주인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응원의 말을 건넸던 경험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그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습관으로 삼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친절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사람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미연 박사는 친절한 행동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말한다. 이수연 씨는 친절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하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피곤해 보일 때 따뜻한 차를 중개하거나 아이들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을 표현하는 작은 행동들이 그것이었다. 그녀는 이러한 행동들이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가족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절을 실천하는 데에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오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종호 씨는 20년 동안 소원했던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했던 경험을 공유한다. 그는 형제에게 그동안 내가 너에게 했던 행동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이후 형제는 다시 가까워졌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친절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작은 친절이 쌓이면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일 친절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최정자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자신도 어머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친절의 유산이 나와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기에 나도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녀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친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다.
말과 행동으로 따뜻함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7.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변화. 작은 행동은 때로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친절과 배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작고 미미하다고 생각해 쉽게 간과하지만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이 매일 실천했던 작은 친절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웃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박 씨는 단순히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이웃들과의 유대감이 생기고 그들로부터 따뜻한 응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그녀 자신도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 작은 행동의 중요성은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심리학자 김하영 박사는 작은 친절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이는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김 박사는 작은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이들이 또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도록 독려한다고 덧붙인다. 작은 행동은 단지 친절한 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정우 씨는 매주 아파트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노부부를 도왔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들의 짐을 한두 번 들어주는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작은 도움이라 생각했는데 그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나도 그분들로부터 많은 지혜와 따뜻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는 그와 노부부 간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냈고 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작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일상에서 이를 위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습관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김민재 씨는 자신이 매일 실천한 작은 감사 습관이 가족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매일 아내와 아이들에게 오늘도 고마워라는 말을 잊지 않고 전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점차 그들도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사례는 작은 행동이 가족의 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보여준다. 작은 행동은 단지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도 큰 만족감을 준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한다. 심리학자 김하영 박사는 작은 행동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작은 친절을 실천할 때 느끼는 성취감과 행복감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한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매일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이웃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미소와 따뜻한 말을 통해 내가 그들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계속해서 작은 친절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행동의 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 실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 삶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8.
말이 관계를 형성하는 힘. 언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도구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며 때로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가족, 친구, 이웃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언어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부정적이거나 무례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박민정 씨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아들이 중요한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이 점수로 대체 뭘 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해버렸다.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 박 씨에게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태도가 변한 것을 깨닫고 자신이 했던 말을 돌아보았다. 박 씨는 아들에게 사과하며 엄마가 잘못 말했어. 너를 더 응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다. 아들은 박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며 둘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다. 전문가들은 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하게 강조한다. 언어학자 이정훈 교수는 단어는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특정한 말이나 표현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부정적인 표현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지지와 신뢰를 전달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인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너의 노력을 정말 존중해 또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 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다. 김상호 씨는 이런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실감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 아내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운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후 그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궁금해라고 물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크게 개선시켰다. 말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박지영 씨는 친구와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의 중요성을 활용했던 사례를 나눴다. 그녀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어. 나는 표현 대신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 단순한 표현 변화가 친구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했고 결국 두 사람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관계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 오래도록 상대방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다. 반면 따뜻하고 지지적인 말은 관계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할 상황에서도 나는 이런 점에서 힘들어 와 같은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김민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가족과의 대화에서 고마워와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이를 통해 가족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사례는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핵심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 결국 말은 우리가 관계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흔적 중 하나다.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와 표현은 단순히 현재의 대화를 넘어 관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